45억 년의 지구 역사상 나타난 동물 가운데 가장 크기가 큰 동물, 바로 고래입니다. 고래는 과거에 육지를 걸어다니는 포유류였던 것은 물론 폐로 공기 호흡을 하는 점이 사람과 비슷한데요. 오늘 주민피플에서는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소의 안도혜 소장과 함께 한반도에 서식하는 고래의 종류와 보존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먼저 이 고래연구소 이름이 좀 귀엽고 특이해요.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궁금합니다. 예, 고래연구소는 저희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소는 우리나라에서 고래를 연구하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네. 해양수산부 소속이고요. 2004년도 고래연구소센터로 시작을 해서 2005년도에 고래연구소로 승격되었고 2006년에 울산 장생포로 이전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고래연구소에 주로 하는 일은 한반도에 분포하는 고래류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선박 및 항공기를 이용해서 고래가 어디에 분포를 하고 있고 얼마만한 양이 있는지 또는 생물학적 연구도 수행을 하고 있고요. 어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혼액 및 자초되는 고래는 얼마나 있는지 또 불법 포획 방지를 위해서 유전학적 연구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아울러서 국제 멸종위기 동식물의 거래에 관한 협약이 있습니다. 여기서 과학 당국으로서 해양 포유 동물에 관한 연구도 같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한반도 고래 박사님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우리 한반도에서 주로 볼 수 있는 고래는 어떤 점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고래는 약 한 90종이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에는 약 한 35종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그러나 이 중에서 주로 발견되는 종들은 해역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데 동해안에서는 참돌고래와 낫돌고래, 서해안과 남해안에서는 상갱이, 또 제주 근방에서는 남방 큰돌고래가 주로 발견되고 있고요.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는 대형 고래류는 밍크 고래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 외의 종들은 가령 몇 년에 한 번씩 가끔 발견되는 종들인데 금년 4월 남해에서는 북방 긴 수용고래가 41년 만에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또 고래는 크기에 따라서 4m 이상짜리는 고래, 웨일이라고 부르고요. 예. 4m 이하짜리는 돌핀 또는 포포이스라고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분류학적으로는 수염판으로서 먹이를 먹는 수용고래류와 이빨로서 먹이를 먹는 이빨고래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예. 이 크기에 따라서 고래와 돌고래로 나뉜다는 건 저는 처음 알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사람들 많은 고종에서 사용을 합니다. 예, 그냥 모양에 따라서 나누는 줄 알았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 고래는 국제기구에 의해서 엄격하게 통제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생물학적인 가치가 그만큼 높아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느 정도일까요? 과거에 우리나라 고래잡이가 국가 경제 발전에 큰 이바지를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과거 우리 한국 전쟁이 일어난 이후에 미국 궁핍했을 때 포경업은 수산업 일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외화벌이를 할 수 있는 수단이었고요. 실제로 이 시기에 포경업을 위해서 많은 외화를 획득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유럽과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 또 19세기에 유럽과 미국은 포경사를 매우 발달해서 이를 통해서 고래 기름을 활동을 하기 위해서 식민지 개척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통계에 대하면 지난 20세기에 전 세계적으로 대형 고래류가 약 한 300만 마리가 포획이 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고래가 고갈의 위험에 처하게 되어 있고 국제사회가 고래 자원을 앞으로 보존을 해야 되겠다 해서 국제포경위원회를 통해서 1986년에 상업적 포경 모라토리움을 선언하고 모든 고래 포경을 중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최근에요, 이 메르스 때문에 이 인수공통 감염병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잖아요, 소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돌고래도 직접 우리가 만지거나 먹이 주거나 하는 체험 활동도 많이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학부모님들이 조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예. 아이들이 많이 가다 보니까요. 고래는 이런 감염병, 바이러스부터 안전한 동물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저희들 문헌에 지금 과거 자료들을 찾아보면은 해외에서는 돌고래를 통해 브루셀라나 마이코박테리아에 감염된 환자가 발생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근데 이런 세균들은 우리가 일상 접하는 물고기에서도 발견되는 세균들입니다. 네. 다행히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고래를 통해서 인수공통증병에 인간이 감염된 사례는 없습니다. 오히려 과학자들이 염려하는 것은 수족관의 돌고래가 인간과 자주 접촉하면서 바이러스나 균 등에 의한 발병입니다. 헤르페스 같은 바이러스는 인간뿐만 아니라 돌고래에서도 관찰되는데 인간보다 돌고래에 더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최근 수족관에서 먹이 주기 체험 이런 것을 많이 하게 되는데 오히려 우리가 그런 먹이 체험을 할 때도 손을 깨끗이 씻는 등 인간이 좀 더 위생에 신경을 써주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고래를 체험이라서 고래를 타거나 머리를
먹이를 주고 할 때 해코지를 하는 행동은 굉장히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돌고래도 야생동물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언제 또 돌변할지 모르고 아기 다루듯이 좀 조심하게 다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깨끗하게 굉장히 손 중요한 씻고 일입니다. 조심스럽게 다루는 것. 그렇습니다. 자, 일단 이 고래 연구소의 대장님께서 나오셨잖아요. 네, 왜 이 고래에 관심을 갖게 됐는지 궁금한데요. 근데 저는 이게 고래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1986년에 고래잡이 중단되기 전까지는 고래 연구라는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랬나요? 그냥 고래는 그냥 수산업이었습니다. 네. 고래는 일반 어류와 같이 모두 잡아도 되는 것이고, 그럼 어떻게 하면 고래를 더 많이 잡을까 하는 그러한 연구가 되기 때문에 따로 고래 연구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예. 그렇지만 또 이제 86년 중단되고 나서도 포경업을 하던 사람들은 또 앞으로도 또 재개가 되겠지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약간 또 15년 동안을 그냥 또 언젠가는 되니까 계속 이 유지를 해야 된다는 것으로 있어서 그때까지도 고래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 하지만 2000년도에 들어서부터 보존이라는 것에 문제를 생각하게 되었고 실질적인 고래 연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해양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예. 해양을 전공을 하다가 국립수산과학원에 들어와서 참치와 우리나라 원양업 대상 정되는 참치와 같은 고도 해송 어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국경이 없이 대양을 넘나드는 고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제 간의 협력이 굉장히 필요한데 네. 저는 이제 가족 원양업에 종사를 하면서 국제기구 및 수산기구에서의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고래 자원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한 고래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이렇게 고래 관련돼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제돌이 많이 아실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제돌이가 생각이 나고요. 네. 또 제돌이 친구라고 많이 불리던데 태산이, 복순이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좀 근황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제 불법 포획됐다가 다시 바다로 돌아간 고래들이요. 뭐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좀 근황을 전해주시죠. 네. 지금 2009년도에 불법 포획된 제주도에서 주로 서식하는 남방 큰돌고래 5마리 중에서 2013년도에 민간 방류위원회에서 제돌이, 태산이, 복순이는 방류를 했습니다. 네. 이미 바다로 가 있고 그때 지금 현재 태산이와 복순이는 주둥이에 조금 기형이 있었습니다. 기형이 있어서 야생의 적응 여부를 판단을 할 수 없어서 잠깐 보류를 했다가 올해 다시 야생 방류 적응을 위해서 5월 14일에 제주도로 이송을 했습니다. 예. 현재까지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사실 옮기면서 장애에 대한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네. 저희들 걱정을 무색할 정도로 너무나도 잘 적응하고 있어서 저희들 오히려 좀 굉장히 좀 놀라울 뿐입니다. 다행이네요. 특히 또 재밌는 것은 금년 5월 말하고 6월 초에 2013년도에 방류했던 제도리를 포함한 야생 돌고래떼가 그 근처에 전부 다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머물 동안 한동안 같이 놀기도 하고 같이 회유도 하면서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러한 모든 결과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의학적인 검사도 다 처리를 했고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에 제주 함덕에서 야생으로 방류할 예정입니다. 네, 결국 다행인데 태산이, 복순이 입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예, 태산이 이제 이거는 이제 야생 자체에서 벌써 주둥이가 조금 기형으로 옆으로 좀 틀어졌고 하나는 좀 아래턱이 조금 이제 잘려나간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먹이 먹는데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다행히 굉장히 잘 적응을 하고 적응을 있습니다. 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고래 연구소에서 앞으로 여러 가지 연구 계획도 세우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떤 계획 세우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고래가 과거에는 우리 동해 바다를 고래의 바다, 경해라고 부를 정도로 고래가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바다에는 대형 고래류는 밍크 고래 외에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안타까웠고 저희 생각에는 이대로 간다면 현재의 부수의획되는 양이라든지 불법 포획되는 밍크 고래로 봤을 때는 이대로 가서는 100년 이내에 우리 바다에서는 대형 고래류가 모두 사라질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고래연구소는 해양 포유류 혼액을 유발하는 주요 어구에 의한 혼액 감소 방안을 연구를 실시할 거고 또 살아있는 채로 그물에 걸려있는 고래나 그 해양 포유동물이 발견되면은 해양 생물 구조 치료 기관과 함께 적극적으로 구조 및 치료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제 고래 연구의 그 인프라가 굉장히 취약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래 및 해양 포유동물을 연구를 전공하는 대학도 없고 연구기관도 저희 고래 연구소가 유일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저희 고래 연구소에서만 연구를 했습니다만은 이제는 다양한 분야의 연구가 필요할 시기입니다. 고래는 인간과 면이 너무 많이 닮아 있습니다. 예. 인간과 같은 포유류고 대화를 하고 사회를 이루고 병에도 걸리고 또 주변 환경에도 굉장히 민감한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그 자원 생물학적인 연구뿐만이 아니고 유전학,
수의학자, 미생물학자, 환경학자서 고래를 통해 연구를 할 수 있는 모든 분야 사람들이 같이 연구를 할 수 있는 연구기관 대학과 공동으로 고래 연구를 추진할 생각입니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앞으로도 우리 고래 자원이 잘 관리돼서요. 경제적, 문화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앞으로 여러 가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 고맙습니다. 예,